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언니도 마음고생 진짜 심했다. 한국 화장품 산업에 몸 담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역시나 타격이 있구만. 안녕 동생들. 언니가 지난번에 올린 선크림 영상 2탄 모두 확인했어? 안 보고 온 동생들 없지? 작년 2020년 12월 25일 내가 문제를 제기했었잖아. 처음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묻히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가고 많은 동생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신문은 물론이고 2021년 4월 6일 뉴스까지 보도가 되면서 나름 큰 이슈가 됐었지. 이후에 언니도 마음고생 진짜 심했다. 진짜 문의도 많이 들어왔고 화장품 업계 내에서도 선크림 이슈로 모두 분주했었어.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 먼저 식약처에서는 영상이 업로드된 뒤 이슈가 되자 각 기관마다 회의 및 소집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어디부터 생겼는지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했고, 제조사 쪽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간행처럼 해왔던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었어. 또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언니네 회사지, 이런 임상실험 기관들도 협의회가 소집되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식약처에 보고했지. 마지막으로 브랜드사에서는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사과문과 리콜을 통해서 정직하게 대응하기도 했고, 또 문제가 되지 않은 다른 브랜드사들도 자외선 차단 수치가 정확히 나오는지 검증에 들어갔었지. 예전 같았으면 이 시기쯤 정말 더 많은 제품들의 선크림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선크림 관련 이슈로 업계에서도 제품을 공급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아. 언니가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 했을 때 어떤 걸 바랬었냐면 이 화장품 산업을 망가뜨리려거나 어떤 한 브랜드를 공격해서 죽이려던 게 절대 아니었어. 어쨌든 한국 화장품 산업에 몸 담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선크림 사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언니가 아니면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정확한 수치를 임상실험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임상기관 말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 물론 언니네 연구원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 역시나 타격이 있구만. 그치만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잘 되어야만 나도 먹고 사는 거 알잖아. 게다가 제품들을 구매한 우리 동생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이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을 이슈화시킨 건 12월이 적당했었어. 선크림 제품들은 보통 1월이나 2월에 생산하기 때문이야. 몇몇 문제되는 제품들이 하던 대로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어. 선크림 이슈가 언니 예상보다 훨씬 커졌지만 브랜드사들의 후속 대응이나 업계 내에서 자정작용이 잘 일어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예전엔 사용감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정확한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어쨌든 언니는 무엇보다도 화장품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도 제대로 된 임상실험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하도록 준비해 볼게. 그런데 잠깐, 문제 제기 이후에 본인이 어디 연구원이다, 친구가 어디 연구원이다, 아니면 자기가 전문가다 이러면서 실험 디자인이 잘 됐다, 실험 결과 어떻다, 아주 조심성 없게 언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 앞으로 그런 댓글 달려면 제대로 본인이 어디 연구원 소속인지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겠어. 꼭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는 책임감을 갖고 발언하도록 하자. 세모. 일단 우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제품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임상기관을 통해서
정확히 검증을 했다는 결과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수치에 대한 검증 결과가 없다면 글쎄 그 제품 신뢰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이것도 세모. 선크림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제형들은 절대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없었어.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제형도 가볍고 촉촉하면서 수치가 높은 제품들이 아주 가끔 있어. 그런 게 바로 기술력인 거지. X. 유기자차 선크림의 경우는 30분 전에 발라야 하는 게 맞지만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 원리이기 때문에 바르자마자 차단이 돼. 그래서 바로 직전에 발라도 돼. 섞어서 사용한다? 무기자차는 톤업이 되지만 약간 뻑뻑하니까 촉촉한 유기자차 제품을 섞어서 쓰는 거구나. 수치가 비슷하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수치가 한쪽이 많이 떨어지면 다른 쪽도 희석이 될 것 같으니까 비슷한 수치의 제품을 섞어 쓰길 추천할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이 그냥 혼합자차 제품 쓰면 되지 않을까? 사용감 때문에 유기자차 제품을 선호하는데 유기자차 제품을 사용하면 눈이 심하게 시려운 동생도 있더라. 그런 동생들은 문주에는 무기자차 제품을 쓰고 나머지는 유기자차 제품을 쓰면 돼. X. 전성분만 보고 SPF, PA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예를 들어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보자.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동일한 프로테이지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입자의 크기나 점도, 무기 분체의 분산도의 차이, 제조 방법 등 변수가 엄청 다양하거든. 게다가 함량 외에도 자외선 차단 흡광도를 높일 수 있는 부스터제나 유기 흡수제의 조합 등 많은 변수가 있어. 그래서 성분표만 보고 선크림 차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도 전성분표를 통한 추정치가 아니라 직접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한 정확한 실험 결과로 지수를 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언니가 말해준 선크림 제품에 들어갈 QR코드 기억하지? 너무 어려운 성분표보다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는 실험 결과 지수를 모두 꼭 참고하기 바랄게. 꼭이야! 오늘은 선크림 이슈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 그동안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막막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봤어. 언니는 이렇게 생각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가맹적인 제조사의 안일한 태도도 반드시 변해야 해. 또 제조사에 이끌려서 실험 결과를 맞춰주는 임상실험 기관도 변해야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바뀌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인 브랜드사가 제조사의 결과서를 정확히 요구하거나 임상기관에 직접 검증을 받아야 해. 어쨌든 책임져야 할 건 브랜드사거든. 앞으로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실험 결과를 들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채널 구독하고 영상들 보면서 기다리는 거 알지? 다음 주에 또 보자. 안녕.